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폐기물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폐기물 실기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필기라는 큰 산을 넘어오셨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축하를 해드리려면은 나머지 이 실기라는 작은 산을 좀 넘으셔야 되는데, 실기는 단연 좀 작은 산인 게 필기보다 합격률은 높아져요. 왜냐하면 일단 대체로 필기에서 어떤 기초적인 개념, 기초적인 뭐 단위환산이라든지 계산 문제를 풀 줄 아시는 분들이 이제 실기 시험을 치르시기 때문에 합격률은 좀 높아지는데, 그렇더라도 실기에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학습 방법, 또는 열심히 안 해도 되는 파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괜히 시간을 버려서 점수가 모자라는 그런 이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자, 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정말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우리의 그 자세 그리고 방법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제가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들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실기 오리엔테이션인데,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기의 그 시험 개요, 어떻게 좀 시험이 구성되어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실기 시험은 우리 주관식 서술형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서술형 시험에 대비한 답안지 작성 요령, 뭐 물론 내가 대기나 수지를 먼저 자격증을 취득을 해봤고 서술형 시험을 치러봤다, 필답형을 치러봤다 하시는 분들은 뭐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폐기물을 지금 처음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요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최종적인 그 학습의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폐기물 실기 시험 개요는요, 단답형과 서술형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합쳐서 뭐 필답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문제에 답만 띨랭 쓰면 되는 경우, 수치만 뭐 그냥 쓰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LCA에 대해서 뭐 서술하시오 하면 LCA는 뭐 폐기물을 원료, 생산, 유통, 사용, 폐기 과정의 전 과정을 평가해서 폐기물 발생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뭐 도모하는 뭐 그런 관리 방법이 이런 거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키워드 넣는 연습들 같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항수 평균 18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고, 조금 문항수가 차이 났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평균 18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문항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이도가 중요한 거죠. 그죠? 내가 아는 문제가 여기 몇 문제나 들어갔느냐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 어쨌든 18문항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합격선은 6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60점부터 합격이에요. 자, 시험 시간은 기사는 3시간, 산업기사는 2시간 30분이 추려져서 굉장히 시간은 충분합니다. 3시간 동안 18문제 풀기 때문에 시간은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합격률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다른 시험에 비해서. 특히 뭐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갑자기 60%로 올라갔는데, 보통은 뭐 20% 떨어질 때도 있고, 뭐 30%될 때도 있고, 40%될 때도 있고, 50%될 때도 있고, 전체적인 평균을 매겨보면은 한 레인지가 한 30에서 50% 정도 된다. 이 정도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50% 미만 시험은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필기를 공부하고 내가 그냥 설렁설렁 기출문제만 그냥 몇 회 넘기고 봐야지 했다가는 떨어지는 시험 정도의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수질대기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제 뭐 수질대기도 다 필답형 100%고, 폐기물은 원래 필답형 100%였고, 뭐 산업위생도 필답형 원래 100%였고, 토양도 마찬가지로 100%인데, 필답형 100%의 시험의 그 특징은 변별력 있는 문제를 냈었을 때 확실한 개념이 있는지, 또는 지엽적인 문제, 이런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수밖에 없죠. 지엽적인 문제 또는 복합 개념, 개념이 여러 가지 이제 섞인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려면 기출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이론을 내가 최대한 학습을 해가지고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심화 개념, 복합 개념이 다 정리가 되면서 어려운 문제도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씩 건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부분 점수 정도 맞을 실력이었다가 이제는 한 문제 정도 맞추고, 어려운 문제가 두세 문제 나왔다고 하면 이제 두 문제 맞추고, 어쩌다는 거의 만점 가깝게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가장 좋은 실기의
준비 방법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우리 답안지 작성 요령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답안지를 작성할 때 채점위원이 정말 흐뭇해할 만한 그런 답안지를 우리 써야 되겠죠. 사실은 공학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어떤 이제 방법으로 풀이를 해도 답만 나오면은 정답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답은 안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게 공학이거든요. 수학이고. 자, 그런데 이게 좀 깔끔해 보여야 되고 좀 모범적으로 답안이 보여야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오개티가 안 보이게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무리 답이 맞아도 풀이 과정이 엉망진창이면은 풀이 과정에 뭔가 오류가 있으면 그건 부분 점수를 감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기초적인 그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풀이 그 양식을 좀 지키지 않으면 그런 오류를 범할 우려가 많거든요. 우리 1점이라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감점을 받지 않기 위한 이 모범 답안은 제가 어떤 걸 참고해서 만들어 놓은 거냐면 시중에 있는 대학 교재들, 전공 서적들에 거기 보면 이제 교수님들이 풀이해 놓은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공학에서는 이제 풀이하는 그 방식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간 계산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끊는 거예요. 끊는다라는 게 올림이나 내림을 하지 않고 그대로 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론 공기량을 구한다. 그러면 이론 산소량에다가 곱하기 0.21에 1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론 산소량 구한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식을 쓴다고 칩시다. 이렇게 식을 써갖고 쭈쭈쭈쭈 대입을 해갖고 값이 나왔는데 이게 뭐 2.8, 6, 5, 7, 뭐 4, 3, 7, 뭐 뜨르르르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넷째 자리까지 끊어야 되니까 여기서 반 내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냥 끊는 거야. 만약에 여기 뒤에가 뭐 5 이상이어서 올림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끊는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끊어서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간 계산은 단위를 쓸 필요는 없어요. 선택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 단위 자신이 없다. 그럼 쓸 필요가 없겠죠. 뭐하러 뭐 감점 됩니까? 틀린 단위 써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중간 계산은 이렇게 단위 없어도 괜찮고요. 확실하면 쓰시고 대신에 최종 그 계산은 단위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종 답이 뭐 해가지고 여기 2.6, 8657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답이 뭐 얼마로 나오는데 뭐 그냥 임의로 쓰겠습니다. 계산 안 하고 뭐 10.67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최종 답은 반드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뭐 8이 나왔다. 그러면 넘겨서 8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단위까지 이렇게 기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중간 계산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그대로 반올림 없이 끊고 최종 답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로 만들어서 단위까지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요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산식이라는 게 있어요. 산식이 뭐냐면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이 산식입니다. 계산식의 줄임말이 산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산식 써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론 공기량을 구해라 그러면 이론 공기량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진 거죠. 이론 산소량에 0.21분의 1을 곱하면 이론 공기량이 된다. 산식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MHT를 구해라. 산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식 MHT가 수거 인부, 인부수 그리고 뭐 수거 시간 그리고 여기에 수거해야 되는 쓰레기의 총량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뭐 수거 인부수 구하고 수거 시간 구하고 수거 쓰레기 구해가지고 쫙 대입해서 최종답 계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모범적인 그런 답안 작성 요령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계산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산식을 맨 위에다 올리고요. 거기에 필요한 인자들을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중간 계산을 해주시고 최종 대입을 해갖고 답을 산출하는 이런 연습을 저랑 같이 이제 실기 공부를 하면서 쭉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어느새 모르게 한 일주일만 해도 벌써 이제 산식 쓰는 게 습관이 되셨을 거예요. 이거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가끔 있는데 왜냐면 그게 좀 정리가 안 되는 문제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는 산식 만들기 어려운 거는 그 따로 또 문풀에서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거의 95% 이상은 어렵지 않게 산식을 만들어지고 대입하고 정리하기가 수월하고요. 어려운 문제는 따로 또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거는 산식뿐만 아니라 그냥 풀기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같이 한번 우리 탐구를 통해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토론은 우리 그 질문 게시판에서 나누면서 또는 뭐 유튜브 들어오셔서 나누셔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답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거 아닌데 특징 작성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요령인데 뭐 전기 집진기가 이제 문제 나왔다. 뭐 전기 집진 장치에 효율 향상 조건 3가지를 쓰시오. 뭐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효율 향상 조건 이거 온도를 갖다가 올려야 되나 내려야 되나 이거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마성의 단어. 온도를 갖다가 조절한다. 딱 써주면 틀린 말 아니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전기 집진 장치는 온도를 조절한다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 전기 집진 장치마다 최적 온도가 있습니다. 또는 전기 저항값이 굉장히 불량이 되는 그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를 피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조절한다가 맞는 거고요. 습도 같은 경우도 습도 조절한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너무 습도가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기 때문에 마성의 단어죠. 벌써 2가지 만들어진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뭐 유량을 또는 처리되는 분진의 양을 뭐 조절한다. 이야,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래서 이 조절한다 꼭 기억 안 나실 때는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징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꼼꼼하게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다 개념별로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부분 점수 감점 없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지금 이제 22년까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18년부터 22년까지는 22년 말까지는 요 출제 기준 18년에 나온 출제 기준으로 그대로 좀 진행이 되는 거고 18년부터 제가 이제 21년까지의 이제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을 좀 토탈을 내보니까 파트별로 우리 과목별로 한번 토탈을 내보니까 1과목 폐기물 개론에서는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3문제 나오는 경우는 너무 드물기 때문에 그냥 삭제를 해버리고 거의 한 문제에서 2문제 이 정도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각 및 열 회수는 굉장히 레인지가 넓어요. 2문제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나올 때는 9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보니까 한 30% 정도 출제가 됐다. 처리 기술 보니까 8에서 15문제. 자, 최소치가 얼마예요? 무려 8문제. 최대치는요? 15문제. 그럼 18문제라고 했을 때 거의 3문제 빼고 다 처리 기술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실기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거 누구라는 겁니까? 그냥 수치상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처리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공정시험은요? 거의 안 중요하죠. 0문제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태반. 안 나온다라는 거. 법규는 아예 카테고리도 없어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딱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과목 2가지가 보이죠. 누구입니까? 소각 및 열회수, 처리 기술. 선생님, 저는 산업기사여갖고 소각 열회수 안 했는데요. 자, 그러신 분들 이론 공기랑 이론 산소랑 알고 있죠. 왜 알고 있습니까? 그거 처리 기술에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산업기사는. 저랑 같이 필기도 같이 하신 분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리죠. 그죠? 소각 열회수가 다 처리 기술 과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기사는 이 전체만큼이 포션이 뭐라는 거야? 처리 기술이라는 겁니다. 거의 90%가 처리 기술이라는 거예요. 처리 기술만 잘해도 그냥 붙고 처리 기술 못하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면 됩니다. 기사도 소각 및 열회수 30% 들어니까 요거 잘해야 된다는 거고 요것들 사실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뭐 개념도 있겠지만 계산 문제. 폐기물은 특히나 실기에서 계산 문제라는 산을 내가 못 넘었다. 죄송하지만 원서 접수 그냥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저 처리기술 계산 문제 한 절반밖에 못 푸는데요? 그냥 시험 봐도 될까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나머지 시간에 그걸 90% 이상으로 올릴 자신이 없으면 아예 보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저 필기 어떻게 붙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산이 있다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 계산 문제 난이도가 필기랑 너무 근소한 차이다. 여기서 필기가 100%라면 101%, 102%로 난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필기했던 거 잘 다져놓고 조금만 살만 붙여놓으면 그냥 실기는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필기 때 나는 공정시험 법규 점수 잘 나왔고 선생님 겨우 붙은 거예요. 방지기술 막 45점 나왔고 개론 같은 거 막 50점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과목 잘해갖고 다른 과목 뭐 80점씩 나와갖고 평균 60점 넘었습니다. 그러신 분들 지금 잘 들어주세요. 부단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소강 및 열애수 계산 문제 다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처리 기술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랑 계산 문제는 모든 유형 다 씹어먹을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60점, 70점 만들어낼 수 있고요. 시험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50점, 40점 나오는 거야. 거기에 추가적인 거는 개념, 암기를 통해서 뭐 장치의 특징이라든지 구성 이런 것들 관리 방법 외워가지고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정권으로 70점, 80점 올려놔야 됩니다. 자, 필답형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100점 맞기가 매우 힘든 시험입니다. 그러나 60점 넘기는 너무나 할 만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을 갖다가 100점에다 맞추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듭니다. 네, 너무 힘들고 그거를 합격 점수에 딱 넘긴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테일하게 우리 필승 경략을 한번 세워보면 자, 매우 어려운 문제는 몇 퍼센트 정도 출제가 되냐?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18문제라고 했을 때는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정말 건들기도 힘든 문제. 야, 처음 보는데? 야, 이거 배우긴 배웠는데 완전히 이거 문제 푸는 방식이 떠오르질 않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는 심화적으로 개념을 습득을 하면 복합 개념 문제도 풀고 심화 개념 문제도 풀고 지엽적인 거는 전에 기출 과거 기출 봤더니 나왔는데 여러 번 이제 문제 푸신 분들이 이제 맞추는 건데 그런 경우들. 근데 그런 거는 맞히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못 맞추더라도 여기까지 가기 너무 힘든데 우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 80, 90%까지는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걸 빠르고 단단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여기서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이걸로 점수 잡으려고 하면 거의 못 잡습니다. 여기서 구멍 나서 나 50점, 60점대 가면 이건 거의 맞추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번 시험 아쉽게 55점으로 떨어졌는데 다음에도 그만큼의 노력을 들이면 또 50점대로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기 시험만 2년씩 보시는 분들 뭐 그 넘어가는 합격 저 인정 기간이 있죠. 기간이 2년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 계산 문제를 잘 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방에 딱 통과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필수 공식 장단점 특징은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거의 소강 및 열애수 우리 폐기물 처리 기술에서 주로 나오는 애들이죠. 기본적으로 다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필답형에서는 우리 필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이제 공부하면 필기 시험에서는 사지선다기 때문에 이거 봤던 건데 이거였네 2번이네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딱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예시를 들었지만 LCA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대충 아는데 LCA 선생님이랑 필기 때 몽몽 연계해가지고 그 구성 요소 4가지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됐다 이제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매듭을 잘 짚고 넘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실기는 이론을 내가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론 공부하고 바로 문풀을 해서 완벽하게 딱 매듭을 짓고 그 다음 챕터 넘어가서 이론 보고 문풀 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번씩 어려운 문제 있으면 별표 쳐놓은 것들 다시 한번 풀어가지고 다지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 숙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연한 사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MHT다 그러면 일단 딱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요. 이게 아무리 응용 문제로 나온다고 해도 MHT라는 거는 딱 정해진 게 뭡니까? M 수거 인부수 곱하기 H 수거 시간 나누기 수거된 쓰레기의 총량 톤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이 딱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부수를 어떻게 장난칠지를 모른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교대를 했다 해가지고 인부수가 뭐 밤에 몇 명, 낮에 몇 명 됐는데 사실은 그것을 수거 시간당으로 쪼개보면 하루에 몇 명이 수거하신다라는 게 딱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개념은 어쨌든 하루에 그 수거 시간 동안에 수거하는 인부다라는 개념을 딱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 뭐 1시간 동안에 한 명이 수거한 양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제 접근할 수 있고 어쨌든 자 MHT 그런 개념을 딱 잡아서 응용 문제까지 풀어낸다라는 거고요. 이론 공기량도 딱 개념을 잡을 수가 있죠. 우리 연소시에 필요한 공기량이에요. 그죠? 연소시에 필요한 공기량인데 이론 공기량이죠. 그래서 이 이론 공기량이라는 건 이론은 반드시 기준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연소 반응식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반응식을 통해서 일단 모든 기체든 고체든 액체든 다 공기량, 산소량을 구할 수 있는 일단 나의 그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이제 응용 문제를 다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 숙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 실기일수록 그래야 여러 응용 문제도 그걸 기반으로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월요일 라이트마도 마찬가지고요. 그 용어에 대해서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회수 대상 물질, 제거 대상 물질 중에 회수 대상 물질인지, 또 회수 대상 제거 대상 물질 중에 제거 대상 물질인지 그런 거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넘어가서 자, 제가 이제 특별히 이 강의에서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101%로 완성하는 응용 문제. 그래서 저는 일단 기출 문제만 다 실려 있습니다. 기출 문제에 일단 유형별로 다 이제 문제를 집어 넣고요. 거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조금 더 이제 학습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다지기에다가 구치기라고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이제 유형들도 따로 이제 정리하는 그런 이제 문풀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101%로 완성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컨텐츠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컨텐츠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 추가된 것들이 막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가 있는데 뭐 Q&A 특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총정리 특강도 그렇고 또 뭐 인문 뭐 모의고사 이런 것들 이제 다른 강좌에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요청을 주셔가지고 제가 다 만들어낸 컨텐츠들인데 제가 생각해낸 것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또는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학습하고 계시는 학생분들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얼마든지 나한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공부하는 분들도 이런 컨텐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반영할 수 있으면 충분히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까지 함께하는 Q&A 너무 중요하죠. 시험 전날까지도 제가 계속 불을 켜고 보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되겠고 근데 제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자 이제 시작을 하시니까 아니 질문 계속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불내가지고 막 시험 공부하면서 3일 전에 막 질문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바쁘다 보면. 근데 그거는 사실 모두에게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그 준비하신 분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3일 전에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 남겨놓고 또 공부하고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면 그것도 확인하면서 보고 막 계속 심장 졸여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안 밟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공부하면서 미리미리 궁금한 것들 물어봐서 그 부하의 양을 서서히 줄여놓고 시험 전날이 되면 좀 확신에 찬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어쨌든 저는 열려 있으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통 창구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에듀피디 질문 게시판 우리 수강생이시면은 요거 이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페 있습니다. 초록별 엔진의 환경과 고민 해결해서 질문도 해주시고 요청 자료들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얼마든지 뭐 가공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뭐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해가지고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초록별 엔진 거의 근 3년 동안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이 유튜브에서는 환경공학 이제 뭐 진학 고민이라든지 취업 고민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저한테 이제 소통을 해주시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과 관련 없어도 환경공학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 충분히 답변을 드릴 거고요. 또는 이제 폐기물 관련된 내용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이제 목요일 밤 10시에 매주 생방송을 하거든요. 거기 들어오셔서 소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블로그, 네이버 전나온의 환경 한마당 들어오시면 여기 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련된 자료라든지 뭐 추가 그런 해설 내용들 뭐 필요하신 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메일 있습니다. 여기로 필요한 뭐 정보들 또는 뭐 고민들 그런 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폐기물 실기에 오리엔테이션을 좀 간략하게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꽤나 갔네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제가 중요한 내용들만 좀 전달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OT를 듣고서도 아직도 좀 궁금한 점들 준비하는데 아직 애매한 점들이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해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강의 또는 뭐 폐기물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